반갑습니다. 차영TV의 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레콤 한국 서비스입니다. 저번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우리가 컴프레셔가 이제 어떤 걸로 가동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기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 같이 놨냐? 요것도 제가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또 사장님이 자세하게 한번 또 시작해 주십시오. 일단은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자동차 컴프레셔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하이브리드나 이제 전기차를 타시면서 에어컨 때문에 속 썩어 보시거나, 안 그러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거나 온라인 동호회 활동을 하시면 좀 이해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일반적으로 그냥 운전만 하시는 오너분들은 이거 그냥 컴프레셔는 다 컴프레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에어컨 컴프레셔라고 하면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가스하고 오일을 밀어주는 구조로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강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아시지만 이 자동차 컴프레셔 중에서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용 컴프레셔는 엄밀히 말하면 컴프레셔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고속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터 축 앞에 작은 물레방아가 붙어 있어서 이 가스하고 오일을 이렇게 순환시켜서 에어컨 시스템으로 회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얼마나 그러면 강하게 회전하느냐? 최대 7000rpm까지 회전합니다. 보통 차들 7000rpm 가는 차 거의 없잖아요. 뭐 페라리나 슈퍼카들 아니면. 그렇죠. 그것도 힘든 겁니다. 네, 7000rpm 진짜. 그렇게 쭉 쓸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자동차에 붙어 있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붙어 있는 컴프레셔는 그 정도로 회전을 할 수 있는, 상시할 수 있는 모터기 때문에 이게 고장나는 패턴도 다르고 사용되는 오일도 다르고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이 컴프레셔에는 항상 이렇게 흡입해서 압축도 보내지만 안에 베어링도 있고 이게 고RPM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주분들은 에어컨 켰을 때 잉 소리가 심하게 났다. 아, 오일 갈 때가 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도 판단 내리기도 쉬운데. 좋은 팁을 주셨는데요. 그 소음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무더운 날씨가 점점 더워질수록, 혹은 작년까지는 안 난 것 같은데, 아니면 소음이 더 커졌네라는 생각이 드시면, 만약에 그런 소음이 나는데 주행거리가 짧은 차라고 하면은 그냥 빨리 에어컨을 틀고 정비소로 오셔도 되는데, 주행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혹은 15만을 넘었는데 그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에어컨을 가동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의 컴프레셔는 소음이 증가하거나 에어컨 성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 어떤 문제가 딱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지게 나지 않는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컴프레셔는 그냥 운이 없으면 바로 그 소음이 나고 내일 당장 컴프가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증상의 시작이 소음이고, 소음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에어컨 가동을 중지하실 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비싸요. 국산은 그나마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긴 한 두세 배 정도? 근데 수입차는 진짜 띵 튀어나옵니다. 띵 튀어나와요. 애프터도 없고. 요새 가격이 많이 좀 싸진다고 하더라도 200-300 이상을 호가하는 경우가 수입 브랜드들은 특히나 많고, 국산차용 컴프도 꽤 비싸기 때문에 깨먹지 않는 게 답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컴프레셔가 나갔다고 해도 컴프레셔만 떨렁 바꿔면 또 컴프레셔 떨렁 더 바꾸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도 다 해야 돼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또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플러싱에 대한 개념이 지금보다 훨씬 약했을 때, 3-4년 전 얘기, 5-6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진짜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컴프레셔를 깨먹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고, 저희한테도 한 해 여름이면 한 30대 이상씩이 문의가 왔었습니다. 근데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컴프가 깨졌다. 그럼 쉽게 설명드릴 때, 아까 물레방아가 최대 7000rpm까지 막 회전하면서 오일하고 가스를 운반한다고 했는데, 이 프로펠러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 프로펠러가 깨져버리면서 쇳가루가 시스템에 유입돼 버리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과거에는 어떻게 정비를 했냐면 그냥 컴프나 콘덴서를 교환해주고 말았던 거죠. 그렇죠. 특히 수입차들 그러다 보면 300-400만 원은 우습게 깨지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깨지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이미 7년 전부터 이제 그 하나의 그 서비스, 이 패턴을 하나 정립시켜 놓은 게, 콤프가 깨진 차가 있다라고 하면 콤프가 깨진 상태에서 일단 플러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수 장비에는 되게 악영향을 끼치지만 그렇죠. 그 상태에서 최대한 쇳가루를 회수해 내고 그 다음에 부품 교환을 하고 다시 또 플러싱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장님도 많이 하셨잖아요. 아유, 그럼 이게 포인트야. 또 현장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요즘 보면은 1, 2, 3, 4 YF 신형가스, 포터, 하도 포터 본 거 말썽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전기차에 1, 2, 3, 4 YF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문제 많습니다. 냉동을 잘 관리하십시오. 리데나 그 오링이라는 오링은 다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회전하는 속도도 운반하는 속도나 회전하는 음. 속도도 빠르고 가스도 134 대비 포화 압력이 2배 이상 높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흐름이 되게 빠르고 압이 센데 음. 이 포터 같은 상용차들은 이제 뭐 가스나 콤프를 바꿔도 에어컨 라인을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의 포터2는 또 워낙 악명이 높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 형태로 나오는 그 포터 역시도 그 라인 설계라든가 차의 디자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좀 유지되는 왜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냥 뻔한 질문이지만 그냥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 134A, 1234 YF 가스도 있고 얘는 우리가 P52라는 말 쓰지 네.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에 쓸 수 있는 냉매 오일은 크게 세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오일 중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이제 권장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레콤의 POE 100 오일입니다. POE라는 거는 폴리 에스테르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일의 주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PAG라고 말하는 내연기관용 오일은 폴리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성분인데 이 POE는 PAG에 대비해 가지고 오일 성분도 완전히 다르고 또 그 수분을 흡습했을 때 방전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또 뛰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POE 100 오일을 공급하기 전에는 PAO 이제 저품질의 PAO 68이라는 제품도 있었고 또 PV 68로 판매되는 제품들도 또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POE하고 PV2가 보통 이제 많이 지금 현재 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PV2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일부 있지만 에어컨 오일의 성능만 놓고 보면 냉기를 만드는 성분만 놓고 보면 실제로 PV2보다는 POE가 효율이 더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PV2는 뭐 가수 분해되는 성질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장점은 있는데 어차피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오일은 한 2, 3년 안에 오일을 계속적으로 재교환을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POE 100 오일을 쓰는 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PV2 같은 경우에는 100 정도가 시중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레콤 POE 100이면 뭐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현대기아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면 68부터 나와가지고 하겠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품이 없고 국내에서 못 구해. 그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최대한 그 가까운 범위에서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고 왜 다른 걸 넣을까? 그렇죠? 안 그러니까 돼요. 현대나 기아 공식 서비스 그리고 르노도 기존의 순정류를 쓰시다가 특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레콤의 POE 100으로 바꾸신 사례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앞서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브랜드가 수입 브랜드가 도요타 렉서스잖아요. 그렇죠. 이미 1위 딜러사가 4년 전부터 POE 100 이레콤 제품으로 대체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당량의 수분이 이 오일에 흡수되었을 때 중고 차량들 같은 경우 주행거리가 특히 또 긴 차량들 같은 경우 콤프가 쇼트 나서 콤프가 깨지거나 망가지는 훼손율을 이레콤 POE 100이 현저하게 많이 낮춰줍니다. 그게 이미 5년, 6년 이상 검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국산차 브랜드들도 워낙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절연이 강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 대표님 얘기하시는 우리가 모터 있잖아요. 네. 모터를 그냥 오일에 풍덩 담가놨어요. 오일에 풍덩. 그 상태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모터 안에서 오일이 막 휘적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절연 물질이 없다. 스파크 튀기면 푹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도 우리 정비사들은 보면 어디를 보면야 저압이든 고압 파이프를 어쨌든 뜯으면 딱 보여요. 그 안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게.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는 정비사님들한테 얘기하지만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보다는 똑같거든요. 다 POE 100. 뭐 좋다 이거야. 어떤 브랜드든. 이 POE라는 거를 넣어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걸 쓰시고 나서 저희가 지금까지 뭐 단 한 건도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팔았지만 뭐 클레임이 들어온 적이 없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얇은 막이 존재하지만 워낙 고속 회전하기 때문에 오일이 그 막을 뚫고 나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바로 코일축을 만나죠. 그러면 쇼트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함량했을 때 뭐 40, 50ml를 함량했을 때도 최대한 방전성을 유지해주는 고성능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뭐 극압제라든가 유성제라든가 뭐 특수 첨가제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가 없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넘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꼭 앞에 에어컨만이 아니고 배터리 시스템에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간략하게 또 얘기하고 끝내죠. 네, 뭐. 그러니까 예. 최근에 뭐 자동차용도 그렇고 산업용도 그렇고 가정용도 그렇고 그 냉, 온 모두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히트펌프 개념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스템이 달려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고온도 그 컨트롤하고 저온도 컨트롤하는 히트펌프 시스템이 점점점 많이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고품질의 오일을 쓰는 게 고가의 내 에어컨 시스템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배터리 수명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참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에어컨 이제 보면은 냉동 오일도 있고 각종 여기도 있지만은 첨가제들도 있고 우리 일품도 있지만은 다른 예를 들어가 타사 이제 첨가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제품들이 어떤 거든 내 차에 맞는가, 넣어야 되나, 어떤 게 최적인가, 어떨 때 넣어야 되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다 다뤄볼 거고요. 자, 오늘은 지금 현재는 전기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에 이제 어떤 시스템과 냉동 오일 어떤 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이제 교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알아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대 4부죠, 4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